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조사 기관들마다 결과가 달라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님을 모시고 탄핵 민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과거에 아주 예전에는 벌써 한 30년 전 이럴 때는 이제 여론조사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큰 뭐 맥주집 같은 데서 대선이 있으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단지가 돕니다. 그래서 네네. 지지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아, 써서 그렇군요. 그래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여는 거죠. 어. 열어서 이제 누가 김대중, 김영삼 네. 누가 더 많이 나왔다. 이래서 이제 누구 승패를 가리거나 이랬는데요. 여론조사가 이제 과학화되면서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죠. 왜 여론조사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좋은 게 과거에 한국갤럽의 박무익 회장님은 그 여론조사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다들 자기를 당선권에 있다라고 네. 하면서 야, 너 나가 너 출마해. 네. 그래서 돈 좀 써. 이렇게 되면 너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패가망신을 막아주는 도구로서 여론조사는 그렇구나. 큰 역할을 했다.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보니까 나 1%밖에 안 나와 막. 그렇죠. 조사해 네. 봤더니 5%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갤럽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가지 마시라. 나가지 네, 마시라. 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지금 이기기 어렵다. 네. 예. 보통 시작할 때 한 3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너는 나가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참 30년 전에 저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맥주집에서 단지에다 이런 걸 넣었었군요. 예. 네, 근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높은가 이 질문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거 믿어도 돼?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1월 올해 들어서면서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러네요. 네. 들어와서 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막 달려와서 네네네. 그 자리에 앉으면 더 이상 앉을 좌석이 없으면 그렇죠. 더 이상 1000명 안 딱 받는 되면 그렇죠. 문 닫히잖아요. 예,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그게 여론의 전부인 것 마냥 네.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밑에 있는 그런 심층 여론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보셔야죠. 그런 여론도 여론은 여론이구나. 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여론의 전체 여론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 그 바글바글 끓는 그런 민심들은 확 잡아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렇게 심층적인 어떤 중도 성향이시거나 아니면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잡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ARS가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ARS 정치 관여도가 높아지는 정세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ARS 조사에서 자기가 표집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연령대를 속이거나 그렇군요. 성별을 속이거나 네, 네. 보통 이제 여성 20, 30대 이런 청년층이 이 다른 일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네, 네. 그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분들을 못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인 남성분들이 20대 여자야라고 예, 하면서 20대, 30대 여성이라고 응답을 하는데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ARS에서는 이제 버튼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잖아라고 해서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대로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허위 응답이죠. 네. 표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얼른 갔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연령 또 지역도 이렇게 허위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 서여의도의 전문가들은 그게 최소 3% 정도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최근처럼 관여도가 높아지는 정세가 고양되면 이런 분들이 뭐 15%, 뭐 20%가 넘는 올라갈 수 그런 허위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ARS의 고유의 그 방법에 있어서의 단점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확 그런 조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응답이 들어가 있는 ARS 결과가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단점은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업계의 한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 써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단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뭐 여론을 정확히 반영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 같은 걸 해주면 왜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주장을 저도 좀 했고요.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밑에 이게 ARS 조사다. 그래서 전 국민 대표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내지는 정치 고관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감안해서 보시라. 이런 네. 어떤 경고 문구를 좀 붙이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주 한 잔을 하더라도 거기 경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물론 알면서도 먹지만. 네. 물론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네. 그렇지만 이게 건강에는 좀 나쁠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네.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네, 네, 네. 뭐 감안하고 우리가 네, 먹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ARS 조사도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볼 수 네. 있게끔 언론에서 조치를 하는 것들이 어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ARS 조사냐 전화면접 조사냐를 구별하지 않고 이게 여론조사다라고 네. 해서 비교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이 평상시에 이제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신 분들은 ARS에서 뭐 어떻게 되면 뭐 지난번에 그랬죠.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도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그거는 그 전에는 평가 문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비교할 수 없는 건데도 갑자기 그런가? 막 이렇게 잘못 그 평가되는 잘못 그 비교되는 그런 어떤 언론 네. 노출 그런 기사 콘텐츠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석방 전후로 발표된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주시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거는 이제 3월 11일에 윤파면 55.6% 복귀가 이제 43% 격차가 더 벌어졌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조사는 10일 날 조사를 했고요. 네. 요거는 선거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여심위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네. 그런데도 파면을 요구하는 즉 그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그 여론이 굉장히 더 우세해졌다. 그래서 네. 벌어졌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는 숫자 그대로로 읽으면 맞기는 맞는데 네.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제 변동? 오차범위 이내에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 아마 리얼미터가 501명을 조사했는데요. 네. 501명을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 8.8 이상 벌어져야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는 짚을게요. 즉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12.6%포인트 격차로 우세하다. 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파면을 해야 된다. 요게 우세하다라는 건 맞고요. 2월 3주와 비교했을 때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같은 흐름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확 벌어지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고요. 제 느낌상 파면을 요구하는 즉 대통령의 파면 탄핵을 인용해라라는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속이 취소됐으니 그러면 탄핵은 이제 기각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더 우세해지는 건 전혀 아니다.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발견되지는 않아요. 네. 숫자로만 따지면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아졌느냐? 그건 맞는데 5.2 이내의 변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막 올라가지는 올라오느냐? 끌어넘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도 봤습니다. 이때에 구속이 취소된 이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로키로 가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차가워요. 여권에서 오히려 차갑다라는 거는 이렇게 구속이 취소된 게 사실 여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나 보다. 국민의힘에 네.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론에서도 차갑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는 나왔지만 이걸로 인해서 대단히 뭐가 바뀐다거나 하는 느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구속과 관련돼서 는 두 가지 흐름으로 갈 것 같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네. 오히려 대열이 정비되는 맞아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결집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친명이다 또는 그 밖에 다른 주자들도 있다 이랬는데 어제 보니까 시국 간담회도 있었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떠나서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목소리를 모으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비명 쪽이라고 이야기됐던 분들을 조금 그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는 민주당이라는 틀로 원팀 정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열은 정비가 되고 원팀 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 우산 아래 다 같이 모이자라는 그런 여론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렇게 차갑다라는 거는 구속 취소가 국민의힘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오지 않는 건가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여론에서는 지금까지 1월 달서부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내가 먼저 응답할래. 내가 먼저 여론조사에 내가 응하겠다. 추출이 되고 싶어라고 했던 게 그러면 더 뜨거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열기가 사실 1월 달에 굉장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끌어넘치다가 서서히 빠지면서 중도가 올라갔거든요. 중도가 올라왔는데 돌아온 중도의 민심으로만 따지자면 지금 상당히 보수이신 분들이 조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좀 고립되는 현상이 이번 정부 내내 유지가 됐었다. 그게 그대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인용 쪽으로 더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그 현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석방 전후에 그 탄핵에 대한 찬반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국힘은 뭔가 좀 차갑고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걸 계기로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탄핵 전국의 여론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인용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진행을 했습니다. 10일 날 진행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 요 ARS 조사인데 더 자세한 사항은 언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는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그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탄핵의 이유가 약간 좀 게이트성이죠. 게이트성.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 문란이다. 국정 농단이다. 문란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좀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약간 좀 추문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문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념화돼 버렸습니다. 이념화되면 추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추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설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이념화되면
그래 대통령은 좀 문제가 있고 좀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나는 그래서 애국할 거야라고 해서 나설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 이념화되면 바로 이와 같이 그 대상자가 탄핵이 되고 있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흠결이나 단점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념에 집중하게 되죠. 아,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된다. 그렇죠.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떳떳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반대 진영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게이트성 추문이면 아니 추문이 터졌는데 그래서 민주당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념 문제라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누군가는 뭐 둔기를 들고 서부지법에 가서 뭐 폭동식으로 내가 있을 저항권을 예.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저런 폭력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네. 거는 지금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었잖아요. 네. 사람을 거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념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추문이었으면 누가 네. 내가 추문을 내가 그 옆에 서서 저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몽둥이 들고 뭐 못하죠. 네, 네. 뒤로 숨기 급급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3지대 정당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네. 개혁신당이라고 있지만 지도가 지난주 갤럽 조사로 따지면 굉장히 좀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조국혁신당도 지금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굉장히 지도를 많이 얻었는데 네. 당시 박근혜 시절을 보면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예. 네. 그리고 바른정당도 그때 바른정당 나왔었습니다. 있었고.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바른정당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쫙 나눠져 하는데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국민의힘과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미래 권력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그럼 누구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 끊어야죠. 네. 손절을 하고 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냐라는 것들은 정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예. 이게 또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응답률의 차이, 요일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이 요일. 있는데 네네. 약간 좀 뭐랄까 하우스 이펙트들도 많습니다. 하우스 이펙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예. 조금 뭐랄까 한쪽의 결과만 너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네. 이제 설문 문항 자체가 네. 가령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좋아할 만한 문항으로 다 넣는다던가 또 거꾸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문항으로 다 넣는다. 계속 이러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면 지지하는 조사. 사람들만 답변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점점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한국갤럽 같은 경우 또는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 큰 조사 회사들은 네. 이와 같은 하우스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브랜드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지 성향이신 분들만 들어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가령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문항이 뭐 두 문항 들어갔다.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응답했을 때 뭐 이상 없는 그런 것들을 문항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좀 네. 맞춰준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항 내에도 조금은 문구가 네. 이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걸 봤느냐면 추미애 그 당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자녀의 그 군 복무 휴가 문제가 네,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특혜라고 표현을 해서 처음부터 특혜라고 해버리면 예. 그 설문을 하면 그럼 특혜를 받았나 보다. 그렇지. 특혜라고 하니까 특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럼요. 네. 대한민국 많은 국민분들이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네. 특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면 그 단어를 안 써야 돼요. 네.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문구 또 문항의 어떤 순서라든지 문항의 개수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시라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가 뭐 편향적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얻어야 할 교훈, 파악해야 할 민심은 어떤 건지 그리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MTV에서 모셨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탄핵 전국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사실 ARS 조사에서 지금 진보 성향자가 20%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다음 정부가 교체돼야 되느냐, 정권 네.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가 대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표는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착순으로 1,000명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시간대가 열려 있고 형편에 따라서 오전이건 오후건 저녁은 하여튼 와서 수 투표를 있고. 다 해라. 쉬는 날에 다 할 수 예. 사전 투표도 있다.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투표는 다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ARS 조사가 일방적으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그 진보 성향이신 분보다 너무 많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좀 감안해서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정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민주당 중앙당에서 하는 조사가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즉 언론용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네. 분석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녹음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정당에서 지금 이상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은 다 전략적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로 설계하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뭐 왜곡돼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예. 언론용 조사와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곳이 뭐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안심하시라. 그런 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작은 네.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또 부산 시에 갔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정당의 지자체장을 만나서 네. 손을 잡고 이렇게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념을 떠나서 먹고 살자라는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서울시당인데요. 서울시당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 시당위원장님이 굉장히 연부역강하시고 굉장히 정열적이시니 네. 그런 것들 소상공인들을 좀 만나신다던가 그들의 목소리를 또 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을 떠나서 중도 또 보수까지 합리적 보수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셔닝은 굉장히 긍정적이니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계셨던 그런 분들의 중도 성향이시고 또 합리적 보수인 분들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을 떠나서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정당이 다른 지자체장을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가지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을 모시고 여론조사로 탄핵 민심을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